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투쟁하시기 위해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으시고 또 입으로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시면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C를 어떻게 과량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과량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C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에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평생을 감기를 앓고 사시던 분이 비타민C를 복용하시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됐고 또 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컨퍼런스장에서 대학 교수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몸 컨디션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 후로도 계속 교수 생활을 계속 하셨고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 처방을 받은 것은 1966년 아인스톤한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비타민C를 쭉 복용하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1970년도에는 Common Cold and Vitamin C라는 책을 내면서 일약 그 비타민C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라이너스 폴링의 비타민C에 대한 연구는 비타민C가 콜라겐을 잘 형성해 줌으로써 세포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암세포가 더 번식을 막는다 라는 이론이었고 영국의 유한 카메론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알루로니데이즈가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는 세포 결합 조직의 성분을 자꾸 녹이면서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그런 이론으로 서로 만나면서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시작할 때는 유한 카메룬이 근무하는 영국의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서 암 환자한테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디움 아스코르베이트라는 비타민C 정맥 주사를 10g씩 암 환자들한테 정맥 주사했습니다. 그 당시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는 암 환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 중에서 100명을 추려서 그분들한테 먼저 10g씩 매일 비타민C 주사를 했고 그 비타민C 주사를 10일 동안 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경구 투여로 매일 10g씩 비타민C를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암 환자들이 통증도 경감됐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많은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C 과량 요법을 권해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선 통증으로부터 많이 고통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피부 컨디션이건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베일 오브 레본 병원에서 그 결과가 비타민C를 투여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명기간도 300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투여받은 사람들은 300일 더 오래 산 거죠. 그 실험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라이너스 폴링은 미국 행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암 환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C가 이렇게 효과가 좋다. 그러니 제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에 대한 실험을 해달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미 행정부에서도 노벨상을 2번씩이나 탄 권위 있는 학자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참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하죠.
사실 현대 의학계에서는 달갑지 않은 짓이죠. 비타민 C를 암 환자한테 투여해서 글쎄요, 환자들은 통증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오래 살지 모르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현대 의학계에서는 그리 달갑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유명한 학자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 임상실험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시했는데요. 그때 당시 메이오 클리닉에서 암 환자들한테 똑같이 10g씩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이었냐면은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서 라이너스 폴링하고 유한 카메론이 실험을 할 때는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를 쓴다는 것은 똑같이 환자의 면역력을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을 죽여버린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물론 비타민C의 효과는 그만큼 있겠지만은 실험 대상자로서는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서는 그 100명 중에 항암제를 썼던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96명이 항암제를 전혀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60명을 실험 대상자로 골랐는데 그 중에 52명이 항암제를 이미 투여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서는 영국에서 라이너스 폴링하고 유한 카메론이 했을 때는 암 환자들한테 처음 열흘 동안 10g씩 정맥 주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구 투여를 했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모텔이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 60명 그 중에서도 52명이 이미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사람한테 10g씩 정맥 주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경구 투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입으로 먹은 겁니다. 그러면은 경구 투여를 하는 것하고 정맥 주사를 맞는 것하고는 효과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꼭 정맥 주사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실험을 받아들이고 임상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하기 싫은 실험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실험하는 지휘자부터 부정적 결과가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가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실험을 한 것이죠. 어쨌든 항암제를 쓴다는 것은 비타민C가 작용해줘야 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항암제를 쓰고 있는 암 환자한테 비타민C를 과량요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 비타민C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인 실험이 아니죠. 그 결과 후에 라이너스 폴링은 정부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실험 방법도 틀렸고 이렇게 해서는 실험이 안 된다. 실험을 다시 해라. 강하게 막 요구하는 바람에 또 할 수 없이 정부에서도 1984년도에 또다시 메이오 클리닉에서 2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때 실험은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을 골라서 했는데 그 실험 기간이 얼마였냐면 2달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 환자들한테 6개월이나 1년 항암제 써가지고 암 고쳐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이 이렇게 빨리 고쳐지는 겁니까? 실험 기간을 2달 반 하다가 실험 효과 없습니다 하고 집어치는 그런 실험이면 처음서부터 아예 이거는 효과 없는 거다라고 작정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현대의학계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2달 반 동안 실험을 하고 했는데 그 비타민C를 투여하는 그 2달 반 동안에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비타민C 투여를 중지하면서부터 사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팀들은 리오던 클리닉입니다. 1975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리오던 클리닉에서 고용량의 비타민C의 효과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의 통증이 소실되는 정도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던 사람이 그것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위에서 암에 걸렸다, 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 보면은 누구나 저 사람 환자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정도로 굉장히 참 보기 딱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과량요법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환자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어쨌든 생명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흔히 지금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실시하는 현대의학에서는 그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오히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그렇게 치료되면서 완치되는 예가 엄청 많습니다. 예, 정맥주사 투여량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시작할 때 20g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도 어느 의사 선생님들은 10g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지금 암일에는 중병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20g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g, 그 다음에 40g, 60g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급하신 분들 오늘 20g 맞고 내일 40g 맞고 이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의사 선생님들이 20g을 2번 맞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40g으로 증량해서 2번 맞고 그 다음 60g으로 증량해서 2번, 80g으로 증량하고 이렇게 100g을 맥시멈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중이 60kg 이상 된다 그러면은 맥시멈을 100g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농도를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만큼 암세포한테 저항하는 파워가 강해집니다. 물론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도 비타민C 경구 투여로 많이 복용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하루에 한 10g 정도 또 10g 이상 복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체질 나름대로 복용할 수 있으되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는 날은 복용량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맞지 않는 날은 10g 이상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태까지 물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분자기종 요법적 처방은 다른 영양물질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C 과량 요법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현대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비타민C 그게 무슨 암에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런 근거가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데 근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 비타민C에 대한 연구 논문만도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게 무려 6만 4천 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계에서는 일부러 안 보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거 효과 없어 라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하여튼 암과 투병하시는 암과 싸우시는 분들 그 비타민 C 관련요법 잘 활용하시면서 건강 회복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